안녕하세요. 척추측만 슈로스 박사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측만증과 운동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척추측만 운동,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어떤 SNS라던가 포털 사이트에 나온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엑셀이가 보이실 거예요. 6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흉추에만 커브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더블 커브가 있는 분이 있고요. 흉요추 긴 타입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커브가 있는 분이 있고 왼쪽으로 커브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분들은 허리 쪽에만 층만 있는데 한 분은 왼쪽으로 한 분은 오른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같은 운동을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자, 감기요, 약 주세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똑같은 약을 주십니다. A라는 약 하나를 주시고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 이상의 내용이 있겠죠. 감기각에서 증상이 어떻습니까? 열이 납니까? 기침이 납니까? 가래가 나옵니까? 콧물이 흐립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맞는 약이 들어가겠죠.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측만의 타입은 다 다릅니다. 엑스레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엑스레이와 더해서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변화가 충분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운동을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운동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운동이 척추측만에 좋습니다. 혹은 도움이 됩니다. 각도 진행을 막아주는 거에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면 그 밑에 하나가 더 달려야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A라는 동작은 척추측만증 중에서도 흉추의 측만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B라는 운동은 요추의 메인 커버가 있는 분이 하면 좋습니다. 이렇듯 분류에 맞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운동을 제가 측만에 좋다고 했는데 측만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질문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죠. 이 운동은 과연 제가 케어하는 환자분 혹은 회원분의 컨디션이 요추의 단일 만곡인데 이 운동법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척추측만증에게 운동을 시켰었을 때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은 분류법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운동법이 단순하게 측만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측만이 있으면 특히나 흉추의 측만이 있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었죠? 제 손이 만약에 추체라고 한다면 추체가 일정 방향으로 옆으로 움직이고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외형의 모습이 어딘가는 볼록하고 어딘가는 낮고요. 앞에서도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흉추의 오른쪽 만곡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오른쪽 등 옆쪽으로 볼록하게 될 거고요. 그 추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서 등은 오른쪽이 높고요. 왼쪽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앞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 갈뼈가 도드라지고 오른쪽은 뒤로 간, 즉 회전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분들 중에 그분들이 내 가족분이거나 혹은 내 회원이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환자분들이라면 평가 방법은 단순합니다. Lateral Leakage Expansion Test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대상자분을 앞에다 두고요. 동일한 부위에 내 양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 편안하게 최대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2번 혹은 3번만 하게끔 해보세요. 그러면 볼록한 쪽이 있을 거고요. 오목한 쪽이 있습니다. 그때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볼록한 쪽은 점점점 커지게 되지만 낮은 쪽, 오목한 곳은요,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지지 않더라도요, 몸을 숙인 상태,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몸을 숙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세요라고 했었을 때 이미 그 볼륨감의 차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집니다.
좀 다르게 표현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가지고 놀았던 풍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이들이 막 가지고 놀아서 풍선이 좀 헐렁한 상태가 됐고요. 나머지 한쪽은 아주 작은 물풍선이 있습니다. 볼륨감이 이렇게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Y자 빨대를 둔 상태에서 공기를 후 집어넣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동일하게 커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컨디션은 마치 이러한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패턴, 즉 이것을 저희는 측만증성 호흡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측만의 호흡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운동을 한다? 모든 운동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어떤 액션 한다거나 혹은 어떤 운동에는 호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운동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측만의 호흡 패턴을 관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운동 또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측만이 생기게 되면 측만 있는 분들을 만나보신 분들 혹은 직접 지도하거나 케어하시거나 치료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쪽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인이나 환자분 혹은 회원분이 측만이 있다 그랬을 때 옷을 벗기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허리 부분만 노출이 되게끔 티셔츠를 살짝 접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자, 상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내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측만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의 그립근의 컨디션이 안정기에도 즉 엎드려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과 왼쪽의 근육의 컨디션은 다른 상태입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근육의 섬유, 그 다발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한다. 상체를 들어 올렸다라고 했었을 때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됩니다. 물론 근전도라는 것을 붙여서 수치화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더 단단해졌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네? 이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 근육의 부피감, 볼륨감 혹은 활성 정도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허리에 왼쪽 커버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의 근육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반대쪽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저는 가끔 회원분들에게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컨디션은 5대5의 근육의 긴장도를 가지고 있다가 무언가 액션을 하게 되면 그냥 제곱을 했다라고 할게요. 5와 5.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의 제곱은 25, 5의 제곱은 25. 같은 활성도를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측만이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측만이라는 부분 때문에 근육의 활성화 정도가 안정기의 5대5가 아니라 예를 들어 7대3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안정기에 있었을 때는 그 차이는 4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4도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분에게 어떤 액션을 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논리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의 제곱은 49,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이 차이는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더 월등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무시하고 대칭적인 운동을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척추측만이 있으면 허리 근육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리 근육은 반은 약합니다. 반은 더 강합니다.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걸 무시한 상태로 대칭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근육의 비대칭은 점점점 심해질 거고요. 강한 쪽은 계속 강해지는 거고 약한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만 있는 분들에게 양쪽을 동일하게 하는 대칭적 운동은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다수 피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측만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은 커브의 타입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내용은 많습니다. 즉, 분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측만 운동은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측만이 있는 분들의 호흡 패턴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컨벡스, 볼록한 쪽, 컨케이브, 오목한 쪽이 비대칭적인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호흡을 뭔가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호흡 운동은 금기시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근육의 비대칭입니다. 좌우의 근육의 밸런스가 이미 차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칭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비대칭적인 부분을 더 비대칭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다른 자료들도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